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누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국내 언론에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언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국 언론들이 한국 상황을 가장 진실되게 보도한다. 따라서 진짜 뉴스를 접하려면은 영어를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자, 뉴욕타임스가 엄청난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그 사설이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일본 식민 통치와 이후에 독재 정권 시기가 그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비교했습니다. 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해 여름 밀어붙인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기를 원하고 난징 대학살도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설은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두 나라의 위태로운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훼손하려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교과서를 재집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뉴욕타임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서 잘못된 주장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라면서 앞으로 뉴욕타임스 측에 잘못된 사설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가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나요? 예. 그 지금 외교부야말로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한번 뭐 지켜봅시다. 네, 그냥 말로만 이러고 마는 거 아닐까요? 외신한테 특히 약한 한국의 보수 정권 아닙니까? 자, 한국일보 일면을 보니까 눈이 번뜩 떠지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이요,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아시죠? 주한 미군이 이제 주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이걸 우리 정부가 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말이죠.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모 일보 독자들인가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불할 거 다 지불하는데 미국에게 또 고마워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없이 미국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국을 지키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사실 감사원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자, 이번 감사는 진보 성향의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방위비 분담금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데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 법령을 어겨가면서 매년 상당액의 분담금을 축적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수천억에 이르는 남는 돈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었죠.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가 넘습니까? 네, 지금 쌓인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올라가요. 네, 올해 500억 원이 올라서 9,20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남는 돈이면 그 돈부터 쓰고 모자라면 얘기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1조 이상 축적을 시켜놓고 말이죠. 자, 이번 감사가 20여 년 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 온 분담금 사용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칠지. 그러나 미지수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한미 협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네요. 분담금 집행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로 밝혀낼 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감사에 착수한다. 이거는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그간에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못 박음으로써 주한미군이나 우리 정부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국일보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잘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이진한 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이분이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무력화하는데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한겨레 12면을 가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한 그런 감찰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을 했느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 그 여기자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진한 차장 검사는 한 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 기자는 바로 여기자겠죠. 이 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머리를 맞댄 다음 손을 잡고 뽀뽀 한번 할까? 라면서 여러 차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제지를 했어요. 자, 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기자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기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기자가 3명입니다. 여기자.
또 다른 기자의 등을 쓸어내렸고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진환 차장검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따위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자, 나흘 뒤에 대검 감찰본부는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3일 그제 이제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 참가했던 감찰위원은 피해자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들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진환 차장검사에 대해서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경고 처분은 이게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징계, 경고, 주의, 인사 조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최상위인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까지 가능한 중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바로 경고 단계에서 이번에 그 신분조처가 내려졌는데요. 징계를 청구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고에 그친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해놓고 기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런 말 때문에 감찰위원들이 경고에 그치는 조처를 내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다른 감찰위원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말, 그런 말을 자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검 감찰 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도리어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그 기자의 진술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기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 그것도 엄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감찰위원들은 엉뚱하게도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단 말이죠. 그 진술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참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았다. 이때부터 확실한 성추행이라고 느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 엄한 검찰 내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경고만 내렸을까? 이에 대해서 김훈 감찰 1과장 직무대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이게 성추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 파동에서 나올 수 있듯이 수사 외압에 저항했던 검사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중징계입니다.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입니다. 네, 이 성추행은 경고다. 예. 이래놓고 이게 성범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웃지요. 예. 이진환 차장검사 문제 이거 이대로 덮을 문제 아닙니다. 이거 여론의 공론도 안 됐어요. 지금 어제 그 어처구니 없는 경고 처분 이거 경징계도 아니거든요. 이런 경고 처분으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것이고요.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가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도 네. 이 문제 동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이건 자신들의 문제고 기자들의 이걸 그냥 덮으면 기자들이 다른 무엇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취재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그것도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이런 성추행도 예. 막아내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네. 이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이 관련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건요.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20일이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건 아마 기자들이 그 감찰 결과를 보고 그다음 판단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경고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거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최종 승인. 그동안 승인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오류가 발견되니까 수정해와라. 수정할 수 있는 건요. 이 오탈자 정도입니다.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간 교학사 잔뜩 봐줘서 무려 751건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승인을 했는데 최종 승인한 교과서는 그럼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학사 교과서에 오류 수백 건이 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현대사만 그리고 오탈자 빼고 근현대사만 357건이 지적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간도의 위치, 서간도의 위치를 잘못 표시하는 등 이건 기본적인 팩트도 틀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어떤 또 반응을 보였느냐. 최종 인쇄된 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에서 검정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결함이 발견된 부분도 있어요. 친일 독재 미화 부분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또 찍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검정 취소로 가야 되는데 교육부가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최종본이 아니다. 아니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본이지 인쇄를 하는데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은 역사교사 생활 22년 동안 교과서 시험본을 찍어 돌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교과서를 지금 인쇄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본이라는 얘기는 참 처음 들어본다. 검정 합격을 취소하지 않으려고 어이없는 해명을 하는 교육부의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이게 박근혜 의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냐라고 사설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니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그야 함량 미달 수준 이하의 이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칼 한번 제대로 뽑았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명희 교수 있죠?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죠.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는 한국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 현재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관한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국사 과목에서 내용 전개 준거안이란 걸 마련해서 세부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 교과서가 국가 권력에 의해 일방적인 이념에 치우칠 수도 있으며 심각한 내부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2006년엔 뉴라이트 개간지인 시대정신 가으로에 실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정부가 이제 교학사 교과서 파문 이후에 국정화를 공론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사무총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 철학을 바꾸는 것은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라면서 곧 현재 보수 진영의 국정화 논리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국민일보 며칠 전 소개해드렸던 기사가 있었죠.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 이모 씨 수사를 했는데 이 여성 연예인 이모 씨가 이 수술을 했단 말이죠.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수술을 해준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사가 연락을 해서 이 여자 연예인한테 수술비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은 당신 수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돈을 또 돌려받아서 이 연예인에게 줬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는 수술비 안 돌려주면 당신 수사할 수도 있다.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 수술 부작용이 심한데 방치하면 고소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문제 해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해당 검사는 그 연예인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봐준 것이다. 선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검사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 요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당 지방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대선을 복습하고 있다.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이슈를 주도한 이런 면을 이제 복습하면서 6.4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고민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인데, 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했던 당시 대선을 복습한다는 얘기로 언뜻 받아들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은 민주당이 햇볕 정책을 16년 만에 선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했었다. 따라서 이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완전히 지금 김한길 민주당 체제가 그 정부의 논리에 휘말리는,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휘말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이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본말이 전도된 이 통일론에 대한 지적인데요. 준비도 없이 대박 환상만 지금 키우고 있다.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 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통일 후에는 어떻게 제도와 법규를 정비할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화해, 교류는 외면한 채 흡수 통일론을 앞세우고 있는 양상인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세계일보가 웬일이죠? 이런 기사를 다 실었네요. 분석 기사가 일면에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기사만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13면을 가보면은 숭실대 청소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60에서 70대 노인들로 구성된 이 청소 노동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장학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말이죠. 102명이 노조비 일부를 매달 출연해서 향후 5년 동안 1200만 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려운 대학생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참 가슴을 짠하게 만듭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가 마지막 기사입니다. 29면 종교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냐면은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 보도가 많으니까요, 안 되겠다, 이런 언론 보도에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한국교회 언론회입니다. 한 2000년쯤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년 집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사를 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요. 아니, 언론의 그 주요 기능이 뭡니까? 비판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비판했다고 이렇게 신문을 좀 꾸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비판한 신문이 경향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문화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순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언론에는 개신교와는 달리 불교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참 이게 뭐 할 말을 잃을 정도 수준의 기사를 다 갖고 오셔가지고 예. 제가 사실 개입할 데가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자회견을 조각내어 편집한 것으로 황우여 대표의 발언 내용과 무관합니다. 황우여 대표님, 야당과 노동자에 대한 거짓 비방, 즉 종북몰이, 마타도 올해는 그치실 겁니까?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 또는 저주는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호남과 비영남을 홀대하는 걸 넘어 폄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을 매도하는 일을 이제는 중단하시겠습니까?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최적의 처방책으로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공약하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노동자들을 계속 외면하실 겁니까? 국민 행복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은 의료 영리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서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규제 제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무원 부패 방지 법안도 우리 미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패 방지 법안도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방금 말은 조각조각 편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 걱정은 한마디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